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주영입니다. 우리 어저께 2장 챕터 7까지의 내용을 다 했죠. 제가 진도를 조금 정신없이 진행을 해서 월요일 날 진도를 다 못 끝내서요. 결국 화요일 날 수업에 대한 내용까지 저희 정책평가, 정책변동을 마무리하기 위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습 스터디가 약간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뭔가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2장에서 특히 챕터 7에서 가장 마지막에 어려워하시는 게 제3의 변수, 그 다음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그 다음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어서 제가 화요일 날 여러분들 수업에 복습 자료에 이 부분을 함께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빈칸을 한번 채워보자는 게 취지였고요. 그 빈칸들을 한번 정리를 해가면서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들어가 볼게요. 제3변수는 아시겠지만 인과관계를 해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인과관계를 얘가 있으면 허위적인 관계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허위적인 관계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제3의 변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맨 처음이 매개 변수입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서 독립변수의 결과이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 그래서 요거 정확하게 보시라고 했어요. 제가 중간에다가 딱 끼고 영희의 수업이 행정학 점수를 가져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중간에 해당하는 변수가 매개 변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 여기 들어가는 건 선행 변수입니다. 먼저가 제일 핵심이에요. 인과관계에서 독립 변수에 앞서서 독립 변수의 유효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억제 변수. 제가 여기다 빈칸 찾는데 빈칸이 빠져 있네요. 상관관계가 억제는 있는데 없게끔 억제하는 거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게 만들어주는 게 억제 변수. 허위 변수는 딱 억제 변수의 반대입니다.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게 만드는 변수. 우리가 이걸 허위 변수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억제하고 허위 두 개는 꼭 구분해서 봐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억제 변수가 있으면 이종오류, 그 다음 허위 변수가 있으면 일종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는 게 바로 혼란 변수입니다. 상관관계가 좀 있어요. 있는데 그 상관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그 상관관계를 좀 과대하게 평가하게 만들거나 과소하게 평가하게 만들어주는 변수, 이걸 혼란 변수라고 얘기했고요. 왜곡 변수는 사실관계가 마치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변수라고 얘기했죠. 조절 변수는 일종의 부스터 변수라고 얘기했습니다. 독립 변수의 효과 정도라고 표현했는데 정도라고 나와 있는 게 맞죠. 저희 교과서의 표현은 정도인데 저는 이 정도보다 강도라고 표현하면 어떨까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독립 변수의 효과의 강도를 좀 더 조절해 줄 수 있는 변수. 그 다음 마지막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관련된 변수. 하나의 추상적인 포괄적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하위 변수라면 구성 변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타당도 저해 요인에 대한 얘기도 했죠. 내적인 타당도 저해 요인에 대한 이야기 했고요. 외적인 타당도 저해 요인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3의 변수도요. 내적인 타당도를 저해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면 그거 말고 내적인 타당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는지 봅시다. 일단 다른 요인의 영향 들어가죠. 그래서 성숙 요인. 온전히 시간의 경과 때문에 대상 집단의 특성이 변화한다면 이게 성숙 요인이 되고요. 실험 기간 중에 일어난 비의도적인 사건, 이게 역사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내적 타당도뿐만 아니라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도 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내적인 타당도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이걸 보자고 했습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선발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요인이 바로 선발 요인이고 실험 대상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하는 요인이 상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선발과 성숙 여기는 요 선발과 여기는 이 성숙의 상호작용도 표본의 대표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한 가장 마지막 관찰 및 측정 요인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자, 관찰 및 측정 요인의 첫 번째, 실험 대상이 초기에 극단적인 값을 갖다가 나중에 측정을 하게 되면 긴장을 좀 덜해서 본래의 평균으로 회귀할 수 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회귀 요인, 리그레션 뭐 이렇게 표현했고요. 유사한 검사를 반복하면 유사한 검사 반복했을 때 학습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실험 전에 이미 검사를 한번 경험해 봤었던 내용들이 지금 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죠. 요거는 검사 요인, 테스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측정 도구의 변화. 요거 다른 것도 없죠. 측정 도구가 변화하면 요거는 신뢰도의 문제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통제 집단의 구성원이 실험 집단의 행동을 모방한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오염 효과, 모방 효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건 모두 다 내적인 타당도를 저해시키는 요인이었고요. 그 다음 외적인 타당도 저해 요인 있죠. 외적인 타당도 저해 요인의 가장 핵심, 호손 효과죠. 실험 집단이 실험 대상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지를 한다. 그러면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의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없다. 그래서 요거는 호손 효과고요. 외적인 타당성은 일반화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 번 동일한 처리를 하면 실험 조작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반화가 곤란하다.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표본의 실질적인 대표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표본의 대표성 부족. 큰 효과가 기대되는 집단만 의도적으로 실험 집단에 배정하게 되면 일반화가 어렵습니다. 크림만 싹 걷어서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죠. 크리밍 효과였고요. 실험 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 일반화 곤란하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요 측정 요인이 바로 검사 요인하고 동일한 거잖아요. 실제 검사 요인 같은 경우에는 내적인 타당도와 외적인 타당도 자체에 모두 다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여기 크리밍 효과가 결국 선발 효과와 호손 효과의 상호작용이어서 선발되었다라는 내용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여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선발 요인과 여기 있는 선발 요인 내용이 같아요. 근데 여기에 차이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외적 타당도 측면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적 타당도 측면으로 보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진도가 조금 애매해서 제가 이 챕터 7의 정책 평가와 정책 변동 한 번 더 빈칸으로 여러분들과 정리를 해봤습니다. 스스로 한번 쭉 채워보시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답지도 있지만 저희 교재 페이지에 분명히 이 내용들 같이 봤기 때문에 그 페이지 읽어가면서 기출문제 같이 풀어주면서 정리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부터는 3장 조직론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